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도 수능 A형 23번,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문학 처음 문단 또는 처음 부분에는 항상 뭐가 있다? 주제도 있고 또 이걸 읽기 위한 기본 아이템도 있죠. 그렇죠? 자, 요 기본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찾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뭐다?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읽기.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하나씩 담고 있는데 한 문장에다가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 문장들이 서로 연결 지어 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부분에 나오는 문장들을 장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재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문장 보시죠. 자, 정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아니고 뭐다? 정부 얘기다. 자, 그렇게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뭘 위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그리고 정책을 만든다.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뿐 아니라 자기네들이 실제로 한다. 그 다음에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자, 근데 이제 형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어쨌든 공공 서비스, 그죠?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을 위한 거 그런 거 아니고 모두를 위한 어떤 것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의가 나왔으니까 정부의 정의를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요. 자,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받아서 이 문장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어떻게 배제성하고 경합성 얘기를 꺼냈어요. 자, 근데 아직 배제성이 뭔지 경합성이 뭔지 설명을 안 했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배제성이란, 근데 보시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다가 요 개념의 이름에다가 뭘 입힌다? 이 개념어의 특징 또는 뭐 내용. 자, 이거를 입혀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또 이 글의 중간 부분에서 배제성이라는 말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일일이 와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배제성은 이런 거였었지 라고 그 내용을 입혀놓은 걸 떠올리게 되면 일종의 반복 현상이 일어나서 내용도 더 잘 알게 되고 또 해당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이름에다가 이 특정 내용, 특징이랄지 내용이랄지 이런 거를 입혀줘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한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자, 이게 배제성이다 이겁니다. 자, 한편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 그렇습니다. 자,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는 성질이 뭐라고요? 경합성이다 이거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을 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라고 치는 거지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는 이렇게 막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어지럽고요. 마치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배제성 뭐라고요? 아까 돈을 대가를 지불해야 돼 어쨌든. 그리고 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못 써. 자, 이게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바로 다음 문단을 보시죠. 자, 다음 문장 보시면 문단이 아니라 문장을 보시면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근데 이게 배제성과 경합성은 뭐가 있다?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좀 심한 것도 있고 좀 덜 심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건가 봅니다. 자, 이것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자, 근데 이 정도에 따라서 공공 서비스의 특성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 나왔죠, 그죠? 자, 예를 들었는데, 자, 예시라고 하는 것은 주지 플러스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자, 주지는 주요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지가 3개다.
그러면 역시 예시도 세 가지 요소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띵띵띵 요것이 주요 논지다. 그러면 여기서 띵띵띵 똑같이 예시로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방금 위에서 뭐라고 그랬게요? 배제성과 경합성 정도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자, 예를 들어서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그러면 국방이나 치안은 뭐에 해당됩니까? 공공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용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도 경합성도 모두 없다. 자, 그렇습니다. 아까 뭐라고?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경합성은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는 건데요. 자, 근데 어때? 우리가 국방비를 따로 이렇게 쥐어주는 게 아니죠. 그죠? 직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저만 씁니다. 국방, 경찰력 저만 씁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그죠? 자, 한꺼번에 쓰고 있기 때문에 배제성도 없다. 그리고 경합성도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디까지나 어때요? 요 앞에 있었던 내용, 요 앞에 있었던 정의를 바탕으로, 그죠? 이것을 요 뒤에 있는 문장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연결고리를 걸어서 연결을 시켜서 이해하는 작업들, 요런 작업들이 비문학 이해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편 자, 이에 비해 그렇습니다. 아,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자, 왜 중요합니까? 바로 대조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대조도 우리 논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맨날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 대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통점하고 차이점. 자, 요 공차, 그죠? 이 공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서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동시에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없는데 경합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 요런 구분들, 네, 요런 것들을 또 잘 해주셔야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게다가 여기 지금 A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이것만 갖고 문제를 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이게 바로 국어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뭐라고요? 배제성은 없는데 경합성이 있는 경우도 있대요. 자,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서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배제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배제성은 돈 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거였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위에서 얘기했던 공공인 도서관이니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배제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경합성은 있어. 어떻게? 이용자가 많아. 자, 그러면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열람이나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한이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였었죠. 그죠? 자, 요거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 문장이 서로 간의 내용 연결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예시도 들어주고 차이점도 들어주고 하는 식으로 구분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그 다음 문단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현재는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됐다. 자, 그러면은 돈을 내거나 또는 서로 다투거나 자, 이제 이렇게 경쟁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약해. 그런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됐다 이거죠. 그죠? 그렇지. 다리를 이용하는데 따로 돈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다리를 이용하는데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은 거의 없었죠. 그죠? 자, 이런 경우 서비스를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자, 그렇습니다. 이 경합성도 낮고요. 배제성도 낮은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그냥 세금으로 떼오면 된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하지만 하면서 딱 전환이 되고 있죠. 그죠?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개인 단위라고 했거든? 그죠? 개인 단위. 자, 그럼 개인 단위면 어때요? 위에서 얘기했었던 경합성하고 배제성을 얘기를 해보자면 당연히 개인이 이용하는 거에 어떻습니까? 그냥 세금으로 떼우냐? 안 되겠죠. 그죠? 세금이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개인이 자기 이용 비용 정도는 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어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상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많이들 요구하고 있고요. 또 개인마다 어때요? 다 다르니까 다양화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자, 알다시피 우리 항상 뭐예요? 문제와 해결책, 그죠?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직도 늘어나야 되고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네요.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가 해결책이야.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대요? 정부 조직의 규모는 확대하지 않아. 그러면서 전문성은 강화할 수 있어. 자, 요게 바로 민간 위탁 제도. 그러면 이름이 지금 민간 위탁 제도잖아요. 그러면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다, 정부가 아니다. 정부가 아니다. 그리고 위탁은 맡겨.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을 민간한테 맡겨서 하는 제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어떻게 이 이름에다가 그 뜻을 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 자,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공익성이니까 이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그죠? 책임은 정부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서비스의 생산은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는 어떻게? 서비스 생산을 민간 업체에다가 맡기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이 중요 개념 두 개를 딱 던져주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항상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문장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있는 문장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전체가 다 이해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설명이 없다면 그건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처음 부분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 읽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